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석유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유소에 딱 갔는데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600원에서 4,000원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내 자동차 기름값 한 7만원 나오겠지 했는데 21만원 내야 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던 그때 오일 쇼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일 쇼크 혹은 석유 파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갑자기 순식간에 석유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크게 1차 오일 쇼크랑 2차 오일 쇼크가 있어요.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오일 쇼크, 석유 가격이 한 번에 올라갔던 그 이유는 모두 전쟁과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1차 오일 쇼크는 4차 중동 전쟁,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 때문에 생기게 됐고요. 2차 오일 쇼크는 1979년 이란에서 일어난 혁명이랑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사실 본격적인 이 오일 쇼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이 오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 혹은 오펙이라고 하죠. 오펙은 사실 약자인데요.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라고 해서 진짜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조직 그 자체예요. 네, 발음을 살짝 굴려봤습니다. 일종의 카르텔인데요. 1960년 이란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오펙이 만들어진 그 순간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류 곁에는 오랫동안 석유라는 거 계속해서 존재해 왔죠. 우리가 석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을 뿐이지 석유는 항상 우리 옆에 있었어요. 한 기록에 의하면 예전에 그 농사 같은 거 지을 때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석유가 막 나올 때가 있었는데 당시는 석유가 가치가 없을 때라서 그 땅을 되게 싫어했다라는 좀 어이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석유를 제대로 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거는 1920년대부터라고 하는데요. 특히 석유는 어떤 운송수단, 자동차나 이런 기계 연료로 쓰이면서 점점 석유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정작 석유가 많이 나오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이런 나라들은 석유가 분명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는 맞지만 오히려 미국의 석유 기업이라든지 영국 혹은 유럽의 석유 기업들이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나라의 석유를 통제하면서 이득을 훨씬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이 진짜 석유가 묻혀있는 나라는 큰 이득을 못 보고 오히려 미국 기업 같은 곳이 큰 이득을 보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이 중동 국가들이 석유의 가치에 대해서 확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미국 석유 기업들의 장난에 흔들리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가 많은 나라들끼리 어떠한 국제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펙이에요. 사실 오펙의 목적은 굉장히 간단해요. 석유의 가격을 최대한 높게 유지를 해서 우리 석유 회원국들의 이익을 최대한 높인다. 즉 본인들 나라의 석유를 완벽하게 통제를 하면서 최대한 석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하는 조직이었던 거죠. 최초의 오펙 멤버는 조금 그 구성원이 사실 신기한데요. 총 5개 국가였는데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 5개 국가가 오펙의 최초 회원국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란이랑 사우디가 물론 같은 중동 국가에 들어가긴 하지만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슬람 종파가 다르거든요. 이란은 이슬람의 시아파를 믿고 사우디는 이슬람 수니파를 믿기 때문에 사실상 좀 껄끄러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적인 이득, 석유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어요. 어떻게 보면 석유가 종교를 초월한 거죠. 자, 이게 오펙에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오일 쇼크는 어떻게 되냐면요. 때는 1973년이었어요. 대표적인 중동 국가죠.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이스라엘한테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이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에 동시에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힘겨워하고 있을 때 미국이 이 구원 투수로서 등장을 하죠. 지금도 왜 미국이 막 이스라엘 도와주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미국산 전투기들을 막 보내줬어요. 자, 이 최신형 전투기로 싸우세요 하면서 막 전투기를 보내주던 그 순간 오펙이 등장을 합니다. 1974년 10월 19일 오펙은 이렇게 발표를 해요. 지금 이 시간부로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합니다. 네, 오펙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집트를 지지할 거고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미국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펙은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해버리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펙 회원국들이 매달 5%씩 석유 생산량을 감소시켰는데요. 이게 하루에 440만 배럴 정도 되는 양이었고 전체 석유 공급량의 한 9% 정도가 계속 빠지는 거였어요. 근데 뭐 한 9%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미국이 실제로 받아들였던 충격은 엄청 크더라고요. 일단 1973년 11월 석유 1배럴당 가격이 5달러에서 16달러, 거의 3배 이상 올라가 버리고 말고요. 또 미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은 40%가 올랐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그냥 가격이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유소에서 오늘은 우리 기름 없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기름이 공급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뭐 그전까지 미국인들은 좀 기름 같은 거를 펑펑 쓰고 다녔는데 이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해서 휘발유도 비싸지고 또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는 이 자동차 번호판에 따라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날 없는 날을 정해놓기도 했대요. 자, 이 1차 오일 쇼크는 1974년 3월까지 거의 6개월 이상이 진행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 건데요. 전략 비축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국이 이 석유를 본토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을 말해요. 한 6억 배럴 정도를 숨겨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가 한 달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1차 오일 쇼크였는데요.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 이란과 이라크 이런 대표적인 산유국들이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석유 공급량이 확 줄어들어서 생긴 결과였죠. 자, 그럼 오늘의 석유 이야기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석유의 이야기, 한 번에 석유 가격이 급등한 오일 쇼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차 오일 쇼크는 4차 중동 전쟁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은 전략 비축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석유를 미국의 본토에다가 저장하는 전략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작년만 하더라도 친환경 에너지다, 뭐 전기차다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좀 전기차의 문제점, 막 날씨가 추우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약간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뭐 최종적으로는 뭐 전기차가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포핀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8살 어린이에요. 매일 형아 이야기가 올라오기 기다려요. 야,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매일 기다려주신다니. 뭐 어렵진 않으신가요? 제가 앞으로도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